여러분, 오늘은 앞으로 전개될지도 모르는 드라마 스토리를 마음껏 상상해보면서 막장과 감동을 넘나드는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전개와 다를 수 있다는 점, 너른 이해를 부탁드리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먼저, 맹공이와 서민기의 실수로 인해 시작된 임신 상황입니다. 사실 맹공이는 회사에서 인턴 혹은 계약직 시절부터 서민기를 살짝 좋아하고 있었는데, 서민기는 팀장으로서 맹공이를 귀엽다고 챙겨주다가 하룻밤을 함께 보낸 뒤 아이까지 생긴 셈이죠. 이름만 들어도 막장 느낌이 물씬 풍기지만 맹공이는 특유의 밝고 당돌한 성격으로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고 애쓰는 게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서민기는 재벌가인 황 회장의 손자가 되기 위해 온갖 잔머리를 굴리고 정작 결혼까지 하고도 아내를 챙겨주지 못하는 모습이 이어지면 맹공이가 얼마나 외롭겠나 싶어요. 게다가 시댁 쪽 인물들이 결혼 전부터 배가 불렀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면 주인공의 마음고생이 훨씬 더 심해질 테죠. 문제는 구단수가 계속 옆에서 마음을 살뜰히 챙겨준다는 겁니다. 임산부로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서적 안정을 구단수가 어느 순간부터 슬며시 채워주다 보면 맹공이가 서민기에 대한 믿음을 점차 잃어가고 구단수 쪽에 감정을 기울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출산 시점에 서민기가 근본적인 실수를 저지르거나 다른 인물과 얽혀 난처한 상황을 만들면 맹공이가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결혼을 한 건가 하고 폭발할 수도 있겠죠. 그 순간 구단수가 아니, 내가 내 곁에 있잖아 하고 든든하게 버텨주면 임산부 입장에서는 기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꼬이는 삼각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흐름이 펼쳐질 것 같은데 시청자 입장에선 가슴이 답답하면서도 몰입감이 엄청날 거예요. 결국 아이를 낳을 때쯤 맹공이가 결단을 내리고 서민기는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듯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구단수가 사실 재벌가 후계 싸움에 뛰어드는 숨겨진 손자라는 설정입니다. 구단수는 원래 자신이 황 회장의 핏줄이라는 걸 몰랐거나 혹은 알았어도 관심 없어 했는데 주변 상황이 꼬이면서 재벌가 내 경쟁에 휘말렸죠. 저는 특히 황 회장이 그래도 내 손자는 구단수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버려서 서민기와 구단수가 본격적으로 후계 경쟁을 벌이는 장면을 상상해봅니다. 처음엔 구단수가 내가 굳이 여기 얽히고 싶지 않다며 살짝 거리 두려 할 텐데 막상 맹공이나 자신의 친어머니 문제 때문에 회사 권력이 필요한 시점이 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서민기가 맹공이를 구박하거나 오드리 관련 이슈를 꺼내 구단수를 흔들고 황 회장도 상황에 따라 말 바꾸기를 반복하면서 정신을 쏙 빼놓는 시기겠죠. 그러다 이제 나도 제대로 된 위치가 있어야 나와 주변을 지켜낸다는 생각이 구단수 머릿속에 싹 트면 반전이 시작됩니다. 디자이너 홀리였다는 사실을 내세워 해외 시장에서 성과를 내며 회사 분위기를 확 살려버리는 시나리오 같은 게 떠오르네요. 덕분에 사람들은 구단수에게 열광하고 서민기는 자신의 입지가 흔들려서 무리수를 둔다든지 강진아 같은 조력자와 합심해 음모를 꾸밀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구단수가 회사를 장악하며 황 회장조차 이 녀석이 실력이 있긴 있군 하게 되는 반전이 벌어질 겁니다. 다만 구단수가 그 자리에 연연하는 인물은 아닐 테니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기 소신을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 후계 싸움이 드라마 후반까지 쭉 긴장감을 이끌어가고 시청자들은 누가 승리하게 될지 지켜보면서 손에 땀을 쥐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오드리의 안타까운 과거와 숨겨진 정체입니다. 수선집에서 조용히 일하는 여자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구단수의 친어머니이자 황 회장이 누군가를 통해 강제 퇴출시켰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남편인 구혜준이 죽게 된 사건에는 재벌가의 개입이 있었다는 암시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오드리가 아들을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더 깊숙이 밝혀지면 시청자들 입장에서 진짜 이보다 더 불쌍할 수 있나 싶을 겁니다. 구단수가 그 사실을 알고 날 그렇게 버려놓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해? 라며 분노하는 장면도 필연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이들은 서로에게 큰 상처를 받았으니 오드리가 계속 뒤로 물러서기만 해도 구단수는 오히려 더 큰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드리가 황 회장 같은 거대한 권력에 짓눌려서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진짜 이유가 밝혀지면 구단수도 점차 마음을 누그러뜨릴 가능성이 있죠. 딱 예고편 같은 걸 상상해보면 내가 널 버린 줄 알았지. 사실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라며 우는 오드리.
그 얘기를 듣고 분노와 슬픔을 함께 터뜨리는 구단수,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황 회장이나 서민기가 표정이 썩 좋지 않은 장면들이 연달아 나오겠죠. 결국 이 모자 관계가 화해로 가는 길목에서 또 다른 방해가 생기고 오드리가 뿌리치거나 구단수가 더 냉정해지는 식으로 갈등이 고조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벅찬 포옹과 눈물바다로 마무리되는 흐름을 기대할 만합니다. 다음은 맹경태와 구혜준의 죽음에 얽힌 죄책감입니다. 맹경태가 경찰 시절 살인범을 추적하다 함께 온 구혜준이 그만 치명상을 입은 사건이었고, 이는 맹경태와 오드리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가 됐죠. 맹경태가 결국 내가 구혜준을 죽게 만든 거다라고 자책하면서도 당시 정황상 막을 수 없었다는 무력감을 안고 사는 장면이 상상됩니다. 오드리는 오드리대로 남편이 경태 때문에 죽었다며 원망했을 테니 이 둘 사이의 대면조차 힘든 분위기가 계속됐겠죠. 문제는 구단수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으면 맹경태 아저씨가 우리 아빠를 간접적으로 죽게 한 거네 같은 반응으로 대립이 더 심해질 여지가 많아요. 게다가 맹공이가 구단수와 얽혀있는 상태이니 아버지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끼어번민하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아빠를 이해해야 하나 아니면 구단수 편을 들어야 하나라는 딸의 딜레마로 시청자들 마음도 먹먹해질 것 같아요. 저는 후반부쯤 되면 맹경태가 안영사와 함께 증언을 하며 그날 우리가 살인범 쫓던 상황을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오드리도 그 자리에 참석해 결국 진실을 마주하는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이 끝난 뒤 구단수와 오드리가 맹경태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는 대신 서로 용서와 화해의 길을 택하면 한층 더 성숙한 서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맹경태가 내가 평생 갚을 죄다 하고 사과하면 오드리도 해준이 죽음은 황 회장의 강압 때문이기도 했으니 당신만 원망하기는 어렵다 같은 대사를 하며 울음을 쏟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가면 감동이 극대화되겠죠. 다음은 맹공이와 서민기의 결혼이 사실상 깨지는 그림을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서민기가 재벌가에 대한 욕심이 크고 다른 여자에게도 자꾸 한눈을 팔아버리면 임산부인 맹공이가 마음이 부서지는 건 시간 문제일 겁니다. 예컨대 결혼 전에는 내가 책임질게라고 호언장담했다가 막상 결혼 생활이 시작되니 서민기가 회사 일 핑계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강진아를 만나거나 황 회장에게 잘 보이려고만 애쓰는 장면이 생각돼요. 시어머니 정주리의 태도도 좋지 않아서 맹공이가 시댁에서 독박 가사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폭발하겠죠. 특히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정서적으로 더 예민해지는 시기인데 남편에게 위로받기는커녕 잘못된 말 한마디 듣거나 강진아와 서민기가 만나서 모종의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맹공이가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하며 급히 짐을 싸서 나와버리는 사건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때 구단수가 기다렸다는 듯 차로 데리러 와 이젠 무리하지 마. 넌 애기 엄마인데 하고 챙겨주면 시청자들은 서민기에 대한 분노와 함께 구단수에게 더욱 마음이 쏠리겠죠. 뒤늦게 서민기가 땅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늦었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맹공이가 완전히 마음 정리를 하고 이혼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엄청 반대하고 난리치지만 맹공이가 전 못 살겠어요. 아이랑 더 안정된 삶을 찾겠습니다 하면서 결별을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면 이것도 시청자들이 그래, 저 남자보다는 구단수가 훨씬 낫지 하고 손뼉 칠 장면이 되겠죠. 다음은 정주리와 강명자의 오래된 앙숙 관계입니다. 두 사람은 고교 동창일 수도 있고 과거에 맹경태를 두고 갈등했던 다른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이 만나기만 하면 물따귀, 머리끄덩이 잡기 혹은 회심의 디스전을 벌이며 웃음을 자아내는데 사실 이게 시청자들에게는 은근히 통쾌한 포인트죠. 워낙 둘 다 말빨이 강하고 기싸움이 심해서 조용히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게 문제지만 그런 덕분에 코믹함과 막장 서사를 적절히 섞어준다고 봐요. 그리고 눈여겨볼 건 그렇게 정주리와 강명자가 앙숙처럼 지내다가도 자식 문제나 손주 문제에 관해서 의외로 의견이 일치할 때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황 회장이 맹공이 아이를 막아서거나 서민기가 강진아와 손잡으려 할 때 정주리와 강명자가 우리 애들 잘못되게 둘 수 없다며 한 목소리를 내는 식의 전개가 떠오르네요. 그럼 둘이 잠시 동맹을 맺고 황 회장 측에 맞서는 모습이 펼쳐지면 시청자들은 서로 싸우던 두 사람이 이번엔 합심해서 다른 악역을 무너뜨리네 하고 짜릿하게 볼 거예요.
물론 그 임무를 마치고 나면 다시는 쌍숙이 네가 남편을 훔쳤니 어쨌니 하며 티격태격하겠지만요. 아마 끝까지 폭소를 유발하다가 마지막 즈음엔 둘이 우리도 한평생 싸웠다. 이제 그만 화해하자 하며 허를 찌르는 감동을 줄 수도 있다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어몽단과 맹공부 그리고 전처 아들 맥노아가 만들어내는 에피소드입니다. 맹공부가 한 달 만에 전처와 이혼한 전적이 있고 어몽단은 조기 폐경 진단을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임신을 했으며 어느 날 갑자기 전처 이수연이 맥노아를 떠맡기고 떠나는 등 말 그대로 복잡한 가족사가 벌어졌죠. 문제는 맥노아라는 아이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렵고 낯선 새엄마 어몽단을 경계하거나 일부러 장난도 치고 반항도 심하게 할 테니까요. 그러다 보면 어몽단이 이 아이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삐치는 장면도 상상되고 맹공부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갈팡질팡할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몽단이 맥노아를 진심으로 보듬어주면서 의외로 든든한 엄마로 거듭나는 스토리가 감동 포인트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수연이 다시 나타나 내가 노아를 데려가겠다고 소송까지 거론하면 공부 부부가 진짜 위기 상황에 놓일 것 같습니다. 노아가 이젠 새엄마랑 있고 싶어요라고 말해주면 시청자들 뭉클함이 폭발할 거고 이수연이 그래도 난 친엄마인데 하며 버티면 또 한바탕 난리가 나겠지만 결국엔 가족애를 강조하는 흐름이 이어지리라 예상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처와의 갈등도 해결되고 어몽단이 임신 중인 아이와 맥노아까지 모두 받아들이는 대가족이 된다면 또한 따뜻한 결말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은 안영사가 열심히 참여하는 시교실이 은근히 감정선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막장 드라마에서 숨 돌릴 코미디나 예술적 요소가 하나씩 들어가곤 하는데 여기서는 시교실이 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맹경복도 시를 쓰면서 자신이 애를 못 낳는 데 대한 솔직한 마음을 담고 정주리는 내 인생은 고등학교 때부터 꼬였다는 시를 써서 강명자랑 또 갈등을 빚는 식의 소동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안영사가 본인도 모르게 굉장히 감성적인 시를 발표해 주변 사람들을 눈물 짓게 만든다거나 맹경태에게 형님, 우린 그날 해준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죠. 오드리나 구단수가 초대받아 시 교실에 참석해 마음 깊숙한 상처를 글로 풀어내고 서로 듣는 장면이 나온다면 상당히 짙은 여운이 남을 거예요. 이처럼 시교실은 드라마 중간중간 불꽃 튀는 대립을 달래주는 완충지대가 되면서 동시에 아픈 과거를 담담히 털어놓는 매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선 모두가 시 한 편씩 낭독하면서 그간의 울분과 응어리를 조금씩 내려놓는 시퀀스가 나와도 좋겠어요. 시청자들이 모진 악행이나 갈등을 지켜보다 이런 장면에서 잠시 감동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균형감이 훨씬 좋아지겠죠. 다음은 서민기와 강진아가 다시 얽히는 질긴 인연입니다. 이미 서민기는 맹공이와 결혼했고 강진아는 재벌집 딸로서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있잖아요. 하지만 서로 예정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순전히 스폰 같은 돈 문제로 다시 붙어먹을 수도 있죠. 심지어 강진아가 내가 너를 성공시켜줄 테니 황 회장 자리도 가져봐. 대신 다시 날 선택해라는 달콤한 말을 하면 서민기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싶어요. 이 시점에서 맹공이가 배가 불러 힘겨워할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비즈니스를 빌미로 밤을 보낸다거나 함께 술을 마셨다고 들키면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지겠죠. 맹공이가 점점 구단수에게 기대는 그림이 뻔히 보이니 서민기가 뒤늦게 내가 또 잘못했구나를 깨달아도 만회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강진아는 이 결혼 깨고 네가 결국 내게 돌아올 거야 라는 식의 확신을 품거나 또는 남몰래 양다리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시청자 입장에선 한바탕 들끓는 막장 전개지만 그만큼 흥미가 쏠리는 건 사실이죠. 만약 여기에 강진아가 사실 나도 아이가 생겼다 같은 반전을 던지면 서민기에게 최악의 수렁이 열리는 거고 그것이 곧 맹공희와의 결별을 불러오는 분기점이 될 테니 더욱 충격적인 전개가 가능합니다. 종국에는 서민기가 모든 걸 잃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고 좌절할지도 모르고 그때 구단수나 맹공이가 한마디 해주면서 마무리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임순이 할머니 건강 문제가 결국 큰 파동을 몰고 올 거라는 예감입니다. 임순이는 병원 검사에서도 위중할 수 있다고 판정이 났는데 자식들 문제 때문에 알리지 않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온 가족이 병원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서로 손잡고 울며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하는 판이 벌어질 것 같아요. 특히 맹공이나 맹경태, 강명자, 그리고 맹공부와 어몽단까지 전부 할머니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죄책감과 슬픔에 잠길 것 같고 그게 가족 화합을 불러오는 결정적 계기가 되겠죠. 시청자들은 이 장면에서 다시금 그래, 결국 가족밖에 없구나라며 눈물 짓고 순이 할머니가 깨어나면서 그래, 이제부터 각자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 싸움 지켜보느라 속을 얼마나 썩였니 같은 대사를 뱉으면 감동이 극적으로 치달을 겁니다. 만약 작가가 막장 수위를 더 올리고 싶다면 할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나면서 막대한 땅이나 재산을 손주들에게 나눠준다는 유산 폭탄 설정을 던져 또 한 번 갈등을 폭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가족애를 강조하는 결말을 위해서 임순희가 잘 회복돼서 마지막 순간까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 더 자연스럽겠죠. 그런 식으로 드라마가 끝나면 초반에 난리였던 이들이 서로 손잡고 할머니 앞에서 우린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볼게요라며 웃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맹공이와 구단수의 아련 로맨스가 점점 깊어진다는 전개입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특별한 인연처럼 보이는데 맹공이는 이미 서민기 아이를 임신해서 결혼까지 했으니 이 상황이 더 애틋합니다.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남편에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서럽기만 하면 자연스레 다정한 구단수에게 의지를 하게 되죠. 구단수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맹공이 곁을 지키려 할 테니 시청자들이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마음을 주고받는다고 하고 곱게 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드라마 흐름상 결국 구단수와 맹공이가 이어지는 방향이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특히 아이 낳기 직전에 맹공이가 위급해져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서민기가 부재 중이라 구단수가 직접 옆에서 손 잡아주고 힘내, 나 여기 있어라며 애틋하게 걱정하는 명장면을 상상해보면 보는 사람들도 아, 이 남자가 진짜 남편 같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출산 후에도 맹공이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힘들 때 구단수가 조금씩 일상에 도움을 주는 모습이 쌓이면 결국 맹공이가 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어라고 결심하게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서민기와 갈라서고 구단수와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결말이 전개되면 시청자들에게 꽤 달콤한 여운을 남길 듯합니다. 물론 이 사이에 황 회장이나 정주리가 발악을 해도 이미 둘이 단단히 의지하기 시작했다면 쉽게 무너뜨리긴 어려울 거예요. 다음은 황 회장의 비정함과 후계 경쟁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황 회장은 일단 구단수에게 내 손자라고 인정하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금방 차가워지는 이중적 면모를 가진 캐릭터처럼 보이죠. 서민기나 서덕수가 이 틈을 타서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며 달라붙을 수도 있고 심지어 진아가 황 회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음모를 벌이기도 할 겁니다. 구단수가 오드리 문제, 맹공이 문제 등을 놓고 할머니와 부딪히면 황 회장은 너도 우리 집안대를 이을 자격이 없어 같은 말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럼 구단수는 크게 상처받으면서도 그래도 난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기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식으로 각오를 다집니다. 민기 쪽에서는 내가 회장 자리를 차지하겠다며 부정수단을 쓰거나 강진아와 야합회 회사에 손해를 주는 일을 할 수도 있죠. 구단수는 그런 수법에 당하지 않고 홀리라는 디자이너 포지션과 탁월한 경영 감각으로 점점 인정을 받으면서 결국 황 회장을 흔들 겁니다.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 해외 사업을 대박 내거나 스타 모델과의 콜라보를 성사시키면 회사 실적이 급등하겠죠. 그걸 본 황 회장이 이 녀석 할 줄 아네 하면서도 한편으로 오드리 관련해서 여전히 불편해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 막판까지 갈등은 계속될 것 같아요. 결국 구단수는 할머니가 허락하든 말든 나는 뚝심 있게 간다는 자세로 후계 싸움을 치르다가 승리할 텐데 끝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족애와 정의를 다 잡는 주인공이 되리라고 예측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엄마를 찾고 아들을 지키려는 끝없는 여정입니다. 구단수는 어릴 적 엄마한테 버려졌다고 느끼며 커왔고 오드리는 억지로 아이 곁을 떠났던 사연을 품은 채 재벌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황 회장은 과거부터 어차피 너희 부녀는 내 집안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강경하게 몰아붙였기 때문에 오드리는 남편을 잃고 아들까지 못 본 채 살아왔던 거죠. 만약 드라마 후반부에서 이런 큰 비밀이 전부 까발려진다면 구단수는 당연히 엄청난 배신감과 슬픔을 느낄 것이고 한편으론 황 회장에게 분노하며 맞설 겁니다.
그러다 오드리가 정말 미안하다. 난 너를 지키고 싶었지만 내 힘이 부족했다 하고 눈물로 호소하면 결국 구단수도 이제 됐어요. 난 엄마 딱히 필요 없다 하고 차갑게 말해도 마음속에서는 감동과 울분이 솟아나겠죠. 저는 이 갈등이 최종적으로 모자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며 포옹하는 장면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해요. 아마 황 회장은 마지막까지 반대하지만 구단수가 후계 구도에서 확고히 자리 잡으면 더는 얻지 못하는 그림이 될 수 있죠. 끝내 황 회장이 후회하며 내가 괜한 욕심으로 아이와 어미를 갈라놓았구나 라고 하는 고백 장면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요컨대 이 드라마가 결혼, 재벌, 앙숙 삼각관계를 모두 버무린 막장이지만 결국은 가족의 힘과 사랑을 말하는 해피엔딩으로 흐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단수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오드리도 아들을 되찾고 맹공이도 자기 아이와 함께 새 희망을 찾는 결말이라면 시청자들은 흐뭇하게 시청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